육사외도의 대답들. 그러니까 육사외도의 정확한 사상은 사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 기록물들에서 비판의 형태로만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게 있어가지고 첫 번째 뿌라나 까사빠 도덕 부정론자라고 평가되는 사람인데 뿌라나 까사빠는 노예 출신이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실제는 아니라고 해.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 경전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봤을 때는 얘들이 이단들인 거야. 그리고 되게 나쁜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좀 안 좋게 항상 평가되는데 그래서 얘도 한 노예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유명한 바라문 가문일 것으로 추측이 된대. 왜냐면 가족 성이 바라문 계급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는 뿌라나 까사빠는 도덕 부정론자이고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제자를 거느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강물에 들어가 자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 뿌라나 까사빠는 왕한테 이렇게 대답해줬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렇지, 예전에. 요 얘기를 지금 세존한테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런 얘기 같이 대화 나눴어. 라고. 그러니까 재벌 총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렇지. 진리, 종교, 인생의 의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지. 자기가 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던 거군요.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아까 대신들이 추천해도 그냥 그래 다 얘기 들어봤어. 이거지 뭐. 거의 인강 다 들어봤는데. 별로더라. 그렇지. 그거를 새 선생님 만나가지고 일러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뿌라나 까사빠가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근데 이 경전의 그 기본적인 장치, 문학적인 장치도 되게 재밌네요. 재밌어. 예,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무한 반복돼가지고 좀 지루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다가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대화인가 잘 들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철학적 논쟁들이 숨어 있는 거네. 사실은 배경이나 철학적 논쟁을 넣은 건 제가 넣은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야, 이런 내용은 왜 어쨌든, 알겠습니다. 읽어보면 지루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뿌라나 까사빠가. 얘는 말을 너무 길게 해서 내가 그냥 압축했어. 네. 고문하거나 슬퍼하거나, 생명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분들 혹시, 예? 그 종교 이름이 뭐 새누리당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싸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날카로운 원반을 가진 바퀴로 이 땅의 생명들을 모두 하나의 고깃덩어리로 만들지라도 어떤 죄악도 없으며 죄악이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시하고 공양하고 자신을 길들이고 바른 말을 하더라도 공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악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나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나 무엇을 하더라도 도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가 뿌라나 까사빠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 이게 계속 도덕 부정론인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많은 종교 뭐 이런 데서도 선, 악 구분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게 국가와 나라의 어떤 법률을 제도를 형성하는 근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까사빠는 보지 않는 거지. 예, 근데 이거를 이 구분 자체가 이게 그 인위적인 거고, 그렇죠. 근거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6명의 육사외도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사외도 그건 이제 이단이라는 표현은 이제 불교적 표현이고 우리가 만약에 얘들의 생각을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깡생은 벌써 마음에 든다. 아니,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2 때. 중2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관. 근데 아니 이게 질문 자체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질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출가를 통해서 성취가 뭐가 있냐, 결실이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도덕적인 게 뭐가 있냐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네. 독실이가 정확한 게 저렇게 사고하는구나. 논리적인 사람들이 보면 저게 다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왜 김도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외대입 붙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요것만 좀 읽은 다음에 다시 원래 우리 도덕부정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외대입 붙다가 이 얘기가 싫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존한테 이렇게 일러 바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뿌라나 까사빠에게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는 업지음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적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설명했다. 세존이시여, 예를 들면 망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망고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의미는 있는 게 프라나카사파 이 도덕 부정론자의 입장에선 당신이 지금 출가 얘기하는데 당신이 출가를 하든 그렇지. 도박장에 가서 수십억 원씩 도박을 땡기든 전쟁 광이 돼서 사람을 때려 죽이든 다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깡쌤처럼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육사외도를 비판하는 이 왕이 비판하는 거는 다 동일해요. 동문서답 하더라. 이걸로 모두 다 비판하거든. 그런데 자기가 이해력이 딸린 건가요, 솔직히? 자기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제 공덕에 대해서나 그걸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게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어쨌든 프라나카사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 사장님께서 누구죠? 그 그리스의 소피스트랑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누가 있지? 예, 그러니까 뭐 회의론이잖아요. 사실상. 회의론. 그렇지, 회의론. 예, 윤리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진 사람들, 러프하게 엉성하게 회의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걸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 기록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었을 거야. 그렇겠죠.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업지음이 없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번 삶에서 좋은 업을 쌓으면 내세에서 이제 보답을 받는다. 근데 까사빠는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업을 짓고 있다는 거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예, 현대 철학에서도 뭐 이런 좀 모호한 개념들, 업, 뭐 이런 개념들의 실체가 뭐냐 이런 거 막 따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솔직히 도덕 같은 거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거 다 사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 논리다. 뭐 이렇게. 이 도덕 부정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제로는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제어하는 걸 만들 수는 있겠지. 하지만 보편 윤리 이런 건 없다. 그딴 건 사실은 없는 거다. 그래. 그냥 그거는 서로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잠정적인 합의이고.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어기는 게 이득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몰래 대마초 했다. 자기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 무슨 야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 왜 안 되는지 지금 머리를 할 건데. 다 민 이유가 혹시 그겁니까? 예? 야 정답이다. 어쨌든 이번에 가수 대마초 대마초 같은 경우도 안 걸리고 했어.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 합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중독성이나 이런 것도 알코올보다 훨씬 덜하다. 그러니까 제도화돼 있는 그 금지한 국가에서는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런 도덕이라는 관념 자체가 구닥다리고 인간을 없다. 억죄는 허위 관념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살인도 예를 들면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적군의 경태를 죽이는 것이 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서는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죠. 상황마다 다른 거지. 보편 윤리. 근데 우리가 이런 논쟁들을 사실 초반에 좀 많이 했었었죠. 보편 윤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 6명 정도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육사외도는 그냥 대충 넘어가. 보통 사람들이 다. 왜냐면은 이미 이단이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평가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거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도덕 같은 거 없다. 그거 그게 어디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도덕이나 윤리 실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은 일단 맞아야죠. 예?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처벌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도덕이 없으니까 그냥 때리자는 거 아니야. 강한 자의 논리. 그러십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게 뭐 유의미하긴 한데 이런 어떤 근본적으로 근거를 이제 선악의 근거나 윤리, 도덕의 근거를 허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다. 그거는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랄까 공리적인 측면 때문인 겁니까? 단순히 저는 이제 공리적인 측면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간 스스로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약간 정치인 같아 말투 같은 게 약간 즉답을 피하고 약간 이게 돌려서
이따가 이제 깡생 같은 네.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 독신은 어때요? 사실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유물론자들이나 음. 그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타적인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의 산물로 나타나 있는 것뿐이다. 이타적으로 보이는 건 그냥 상호 호혜적인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또 그런 행동 습성을 가진 개체들이 많은 집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꺼이 남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버리는 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뭐 유전적인 경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본인의 기쁨을 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되게 이제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현상을. 그런 시선들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도 그랬었지만 보편윤리라는 거는 당연히 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기억에 가물가물한 게 제가 최 사장님한테 이거 물어봤었어요.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물질이 우리랑 전혀 다르게 이루어져 있어.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기억나. 그런 의식 세계가 전혀 다른 외계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윤리 의식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쪽도 발달하게 돼서 예를 들면 약자를 보호하는 쪽 그리고 상호 공존, 공생 이쪽으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때 차장님이 그럴 것 같다. 나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보편 윤리에 이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제가 설득당한 거죠. 공생으로 가는 거,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으로 가는 거. 무엇인가 이제 윤리적인 것이 있다. 네, 그것이 있다. 절대 윤리가 있다. 김도희는요? 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까? 최 사장님 먼저. 최 사장님은 예전에 도벽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별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농담이고. 농담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독실이가 얘기했던 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 야, 절대적인 도덕이나 윤리 있으면 하나라도 대봐. 보여줘봐. 근데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는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뭐 있습니까? 죽창을 대면 됩니다. 예? 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공의일 수는 있겠다. 그렇군요. 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윤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과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가 분리돼 있고 윤리는 당위 명제로 구성돼 있고. 가치 문제라는 게 눈에 이렇게 뭔가 들이대봐라. 그렇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없죠. 되게 단순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부터 도덕을 축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사실과 그러해야 한다는 것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세계가 어떤 것과는 무관하게 당위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존재한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최 사장님의 어떤 가치, 당위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찾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존재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다. 그게 왜 근데 그렇게 가야 돼?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가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실에서 당위 명제를 추론할 수 없다. 근데 당위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위가 윤리 쪽이 아니라 악한 쪽이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 예를 들면 나도 살인을 해야 한다. 당위가 남들이 그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당위 혹은 뭐 공생하게 나아가야 된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위가 아니라 그건 보편 윤리가 아니라 반대로 모두를 파괴해야 한다. 무로 되돌려야 한다. 윤회를 끊어, 이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이제 없애고 제거하고 이쪽이 윤리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 너무 날카로운데, 실제로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실님이 지금 이제 메타윤리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 윤리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김도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도인 어떻게 생각해요? 뭘 생각해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어. 다 있어. 다 있어. 그것도 몇천 년 전에 다 해놨어. 비슷비슷해 생각하는 게. 김도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과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위에 대해서요. 과보? 네. 근데 과보 뜻이 과보? 결과값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값? 꼭
도덕적으로 해서 뭐 너 벌을 받을 거야, 너 뭐 좋은 상을 받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영향이나 결과값은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도 발생하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남을 살인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돼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도 영향이 없는 그 행위나 원인값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결과값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윤리적으로 돌려도 예를 들어 아자타사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무로도 내가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보면 아자타사토가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럼 저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가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자타사토가 두려워하잖아요. 길을 갈 때 무서워해요. 그리고 아들이 출가하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뿌라나카사빠가 해결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워하지 건 없다고? 말라. 그딴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하지만 두려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그치. 두려워하지 마라고 해서 이 사람 두려운 마음 사라져요? 이 사람이 그게 남아있으니까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살인하고 그 도덕 부정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걸 자기가 하고도 생활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자기가 윤리적으로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거나 돈이 생기면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 생길걸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한테 내 것을 뺏어갈 수 있어라는 마음들. 그러면 내가 너무나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이 약해서 불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에 대한 과보가 아니라 세상이 악함에 대한 과보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자기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저희가 상호 영향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 네네. 개인과 환경 문제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그런 불안은 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나이가 피해를 받을 거야 라는 불안은 생기겠죠. 네. 어쨌든 뿌라나카사빠로 오늘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되게 좀 너무 그렇습니까? 쉽고 뒤에 가야 중위 수준이니까. 그렇지. 뒤에 가야 좀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일단 뿌라나카사빠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였고 이 사람은. 그렇죠. 예.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넷은 일단 뿌라나카사빠는 아웃. 거부한다. 예. 라는 거죠. 두 번째, 마칼리 고살라. 운명론자입니다. 윤회를 통한 청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운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마칼리 고살라의 사상은 운명론, 숙명론, 우연론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게 고살라의 생각이고. 결정론자. 그렇지. 그렇기에 어떤 선행이나 악행을 저질러도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좀 달라. 얘는 윤회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기는 해. 하지만 인과의 업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보 때문에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윤회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거를 다 그냥 견디면서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세종께서는 이 마칼리 고살라의 사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라고 해요. 그의 사상이 가장 천박하다라고 꾸짖었대. 왜냐하면 그가 업지음, 노력, 업의 결과 모두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그거에 따른 행위, 그 결과로서의 어떤 책임, 없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윤회를 하지만 그게 무슨 네가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행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도 되네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정된 거야. 그렇게 그렇지. 정해진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제한받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죽고 나면 뭐 다른 걸로 그냥 태어난다라는 거지. 어쨌든 정해진 게 있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칼리 고살라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중생들이 오염되는 것에는 어떤 원인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들이 청정하게 되는 것도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인간의 행위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만 운명과 우연의 일치와 천성의 틀에 짜여서 6종류의 생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6생이 이거죠.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오제, 천상.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하고 나서야 괴로움은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이 고행이나 청정 범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잊게 하겠다라거나 익은 업을 점차로 없애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즐거움과 괴로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 윤회에서는 아무것도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며 아무것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 실이 다 풀릴 때까지는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교 같네요. 그렇지. 그냥 뭐 다 결정돼 있어. 윤회도 할 거야. 그런데 계속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윤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참고 다 견디는 배워야 거다. 돼. 다 할 건 해야 돼. 내가 여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오늘 4시 반에 끝나는데 3시에 끝나느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다. 예, 그렇지. 군생활 열심히 하거나 예. 대충 하거나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끝난다. 이게 이제 고살라의 생각입니다. 마칼리 고살라. 어쩐지 저는 그 군대에서 보냈던 2년간의 시간이 현세랑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숙명론자들의 어떤 시간. 군대에서 내가 어떻게 망나는 짓을 해도 현실로 돌아오면 그거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정확하게. 그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권해요? 그 사람은? 군인처럼 사는 거. 버티는 삶. 버티는 삶. 버티는 거죠. 삶에 대하여. 어쨌든 시간은 간다. 요거 좀 이상한데요. 요거에 왜 위험하다고 했냐면은 그거지. 왜냐면 업에 대한 보상, 업에 대한 어떤 처벌 그런 게 좀 있어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게끔 만든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게 될 경우에 사실 우리 운명을 어떻게 좀 진보적으로 바꾸거나 뭐 이 사회를 개혁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노력, 공동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몇 년째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이런 의미에서 노력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노력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주장이다. 근데 이제 이거 업과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건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운명론자. 그렇죠. 예. 우리 점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금 보고.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사실로서 그거 아니다.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약간 비판을 당위로 했네요. 이거는 천박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은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어떻게 비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대. 근데 우린 여기에 초점 맞춥시다. 운명이 있다. 이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혈액형도 사실 그거 아니야? 별자리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혈액형을 믿고 있는 독실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혈액형 종교로 두 번째 종교로 갖고 있다고. 혈액형 뭐예요? 혈액형 우리 맞춘 적 있었어요? 서로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독실이 당연히 O형이지 뭐. 아닐 것 같은데? 성격 좋은 O형. 진짜. O형이 성격 좋은 겁니까? 지대널리아에서 이런 수준 높은 토론할 줄은 잘 몰랐는데. 어쨌든. A형이구나. 땀쌤 정확하게 A형이네. 그치? A형입니까? 제가 O형입니다, 사실. 정말요? 잘 안 맞아. 예. 한국의 그 혈액형 많은 순서가 A, O, B, A, B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가 일단 A라고 하면은 맞을 줄 알았는데 독실이 뭡니까? 그래서. 독실이? 저는 AB형입니다. 누가 봐도 AB형. 네. 맞네. AB형의 특징이 뭡니까? 독실이 같은. 잘생겼다? 아, 미친놈이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맞아요. AB형 특징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김도희는 뭡니까? 김도희? 저는 O형. 네, 맞아요. O형. 예. 우리 O형이 2명이야. 아, 그래요? 그리고 최 사장은 A형. 아, A형 같아요? B형? 네, B형이죠. 우리 전형적인 제일 B형. 많은 A형이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실이가 이제 전형적으로 믿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태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운명이 결정돼 있다. 별자리든 뭐 점이든 손금이든 당연히 그렇지는 않은데 바꿀 수 있다. 뭐 혈액형을 바꿀 수는 없죠. 별자리도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운명. 그건 타고났네. 어쩔 수 없다. 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정보로 어려워요.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이게 어려운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가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예정론들이 있어요. 아, 예정론. 아, 네. 그지.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괴를 같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이제 특히나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의 존재가 바라보는 것과
그걸 이제 미리 결정되어 있고 내가 이제 기계적으로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신의 섭리 안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 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는데? 시간에 속박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망하고 내려다 봤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운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선두가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앞에가 있고 뒤가 되는 거고 뒤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니까, 시간을 위에서 바라보면, 혹은 뭐 PD가 영상 편집할 때 위에서 그 바라보는 것처럼 타임라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가 개인의 선택들로 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잠깐만 뭔가 이렇게 변명해 보려고 하는데 네. 한원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면 독실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 어떻게 될 건지 네. 아는 거지. 그럼 결정은 운명론이네. 그러나 이제 그걸 한 번 해본다는 아닙니다. 것뿐이지. 위에서 아래 조망해서 보는 거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논리적 모순. 예. 그러니까 이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에서의 시드값인 것 같아요. 시드값 하나를 딱 주면 네. 랜덤 수치가 딱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드라고 하는 그 최초에 무슨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를 갖고 복잡한 연산과 이렇게 랜덤 함수를 통해서 랜덤 값이 튀어나오는데, 그럼 이게 정해져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정해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시드를 뭐로 바꾸게 되면 모든 게 딱 바뀌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물줄기가 흐르듯이 위에서 바라보면 산 위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이 강과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걸로 볼 것이냐, 혹은 예를 들면 약간 오른쪽으로 물을 한 컵을 내가 흘릴 건데 그거를 약간 왼쪽으로 흘리게 되면, 오른쪽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흘리게 되면 물줄기 전체가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줄기, 흐르고 있는 물줄기 입장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고, 네. 매번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물줄기 어떤 형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을 초월한 존재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간 바뀌고 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자유의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은 보일 거라고, 그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어도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 미래에 뭐 할지 보이잖아. 그럼 그게 운명론인 건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유의지를 옹호하고 싶은 운명론자의 그렇죠. 변명을 듣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학의 난제를 풀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붓다, 천재, 붓다도 예. 시간을 초월해서 보잖아요. 그럼 그렇긴 하지. 미래를 보잖아. 그럼 운명론인 거야? 네. 우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성공적으로 어려운. 공격에 성공한 우리 독실이의 궤변을 보았습니다. 마칼리 고살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일단은 깡쌤은 어떻습니까? 그 운명론. 저는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다. 그렇죠. 아무리 예. 아무리 맨날 그냥 내가 싫다고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저는 제 이거 이런 반대합니다. 어떤 결정론적 시각이나 이런 것은 아주 패배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은. 그따구로 살면 안 된다. 그렇죠. 성공하는 걸로 결정된 거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결정론은 어떤 철학적 근거도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사실적인 측면이나 당위적인 측면이나 그렇죠. 어쨌든 문제가 된다. 예. 그러다.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운명론, 숙명론.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독실이 말한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 점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은 잘 보죠. 네. 진짜요? 점이 결정론으로 봐주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반반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점이 어떻게 될 거라고는 미리 예측을 못 해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점 보는 거는. 아니요, 저만 할 수 있죠. 점 못 보시잖아요. 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깡쌤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난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믿어. 점,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믿고 혈액형만 네. 믿으시는군요. 모든 거 그냥 자기 의지에 바뀐다고. 그렇죠. 네. 아니 그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봐. 자기 의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운명을 개척을 할 거예요. 예. 그럼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보면 그 어떻게 보이냐고. 앞에가 없어?
알파고처럼 볼 것 같아. 이게 우리 얘기할 수 있지. 바둑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은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서 무한한 것인가. 제한돼 있겠지. 모든 가능성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으니까. 더 막 초월해서 우리가 바둑알을 선에 넣지 않고 그 네모 안에 넣는다. 이런 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선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알파고가 보는 바둑의 미래처럼 보일 것 같아요. 평행우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렇지. 그 좀 세련되게 다듬으신 분이 라이프니츠라고. 그렇지, 단자라고. 예, 그래서 이제 각자의 개체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랜덤하게 움직이지만 신의 알파고적인 두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무엇이 완벽한 지성이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을 해놓습니다. 내 생각에 알파고가 브라우만 같아. 미래가 됐어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에서는 어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최 사장님이 커피를 마셨는데 자유의지로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몇 초가 지났어. 몇 초가 지난 이제 우리는 결국에 마시는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래의 누군가 터미네이터가 왔다면 터미네이터는 알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럼 그거는 운명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힘들어, 사실.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는 거는 정해진 값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그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결과를 동시에 본다는 것뿐이지. 예를 네. 들어 최 사장님이 커피를 하나 마시면 그냥 제가 마셨구나 해서 아주 단순한 원인 결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 명이 자기 선택을 내릴 때 경우의 수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다른 사람 인생의 경우의 수가 싹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슈퍼컴퓨터다 그러면 그 엄청난 경우의 수를 다 도출해야겠지만 그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그 전 세계가 영향받는 경우의 수가 도출될까가 저는 좀 궁금해요. 제가 바로 이 생각입니다. 네. 경우의 수랑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운명 지어진 거냐 아니면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된 거냐 그렇게 됐다는 거냐.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기독교 신학에선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신께서 모든 계산을 다 때려서 이 최선의 선택을 한다. 상태를 이제 선택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냥 규정할 수 있는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도 네. 우리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네. 근데 뭐 그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유의지 얘기는 너무 길게 빨리 넘어갑시다 해야 이제. 되니까. 그죠? 예, 아직 2명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왕이 세존한테 또 이릅니다. 야, 출가 생활의 결실을 물었더니 윤회를 통한 청정 말하더라. 망고에 대해서 물었더니 빵나무를 설명하고 빵나무에 대해서 물었더니 망고를 설명하더라. 그래서 그냥 나왔다. 근데 지금 빵나무가 진짜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솔직히 빵나무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빵나무가 뭐야? 이름이 그냥 빵나무 아니야? 진짜 빵이 열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은 실제로 빵이 나무에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초코송이 버섯처럼 나잖아요. 야, 요번에 그 사과만한 수박 주렁주렁 열린 거 봤습니까? 그만해 이 자식들아. 사과만한 수박? 수박이 네네. 원래 작으면 사과만 하잖아요. 그냥 나무처럼 주렁주렁. 나무에 열려? 덩굴이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박만한 사과가 있으면 좋겠다. 야, 이거 2명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두 명 가지고. 했고요. 이거 한 달 내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당연히 이제 64외도라 다행이지. 뭐 64외도였으면 2년 했을 뻔했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네. 아니, 지금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셨어요? 네. 예, 봤죠. 그래서 미래에 이제 트랭크스가 와요. 테니크스. 트랭크스가 와갖고 베지터의 아들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온단 말이야. 드래곤볼을 트랭크스가- 안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베지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어릴 때는 그거 보면 되게 재수없고 나쁜 새끼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약간 평가들이 바뀌는 것 같아. 조조 같은 약간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베지터가 미래에 부루마였나요? 부루마랑 결혼을 해서 트랭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미래에. 근데 그 걔가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오거든요. 그럼 트랭크스 입장에서는 부루마랑 아직은 자기 아빠랑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 아직 결혼 안 한 상황이야. 그때 만약에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게 될 운명이야. 운명이 정해져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참인 명제인가요? 거짓인 명제인가요? 그게 굉장히 갑자기 재밌네, 이게 되게.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여행, 시간의 패러독스에서 저형적인 문제인 거지. 그걸 그지? 바꿀 수 있지 않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이 됐어, 두 개가. 다른 가능 세계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제 숙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네. 다른 가능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냥 싸우고 대판 싸우고 헤어져 버리면 이제 트랭크스는 소멸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는 이제 시간과 관련된 거는 재미있는 주제니까 다음에 한번 또 최태형님이 한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네. 세 번째 이제 사후 단멸론자가 나옵니다. 아지따 깨사깜발리. 아지따 깨사깜발리는 유물론자이면서 순세파라고 해요. 이거 사실 깡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순세파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순세파는 뭐냐면은 현세의 삶이 최초이자 최후이므로 인간은 그저 즐기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근현대 합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욜로죠.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아지따 깨사깜발리는 사원소설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는 게 4가지 원소다라는 거야. 이제 그거겠지. 물, 불, 바람, 땅. 요게 사원소설인데 영혼을 부정하게 돼요. 영혼 같은 건 실제로 없고 실제로 4가지만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통 브라만 사상을 부정하고 당시 인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업보 이런 것도 없다. 이거 되게 급진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고 도덕적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높은 명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가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외투를 두르고 다녔대. 포스절지. 근데 포스절. 야, 외투인데 인간 머리털로 돼 있는데 그 주석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간의 머리털로 만든 외투가 가장 나쁜 옷이래. 그래서 추울 때는 차갑고 더울 때는 뜨겁고 냄새가 고약하다. 그런 걸 입고 다녔다라고 하죠. 이 아지따 깨사깜발리가 왕한테 말합니다. 보시하는 것도 없고 제사 지낸 것도 없고 헌공한 것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다. 중생도 없고 삶은 바람은도 없다. 인간이란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서 죽으면 땅은 땅의 몸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의 몸으로 불은 불의 몸으로 바람은 바람의 몸으로 들어가고 감각 기능은 허공에서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보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교설일 뿐이니 누구든 보시 등으로 과보가 발생한다고 설하는 자들의 교설 그런 거는 공허하고 거짓되고 쓸데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헌금 내지 말아라. 그렇지. 종교에 대한 배척까지도 현대랑 굉장히 비슷한 그렇죠. 것들이 있는 거죠.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멸절할 뿐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일종의 리처드 도킨스 할아버님 같은.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 내세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 같은 것도 없다. 그리스에서는 근데 사원소설을 주장했었던 게 누구였죠? 엠페도클레스, 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에다가 데모크리토스가 원자설을 주장을 하면서 영혼이라는 건 없고 다 어떤 그쪽에서 온 입자들의 상호작용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합쳐진 거네요. 사원소들의 어떤 그냥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것뿐이고 완벽한 유물론, 영혼 같은 이걸 거 우리가 없다. 보통 이제 다원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다원론, 물한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2가지를 구분했잖아요. 그 바라문들이 있고 그 사문들이 있는 거야. 사문들이 인도 전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문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몇 가지 원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네. 바라문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버마 이려 이런 얘기. 아 너무 근데 비슷하다. 어떤 게? 그리스랑 너무 비슷해. 비슷해요. 생각이라는 게 되게 비슷하고 지금 6가지가 있잖아요. 예. 3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능한 옵션들을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뽑았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딱 뽑았어. 그 다음에 한 명씩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나 이거 할래, 나 저거 할래 이렇게 다 하나씩 선택한 느낌이야. 어쩌면 모두가 다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이 한 명씩 있지. 예를 들면 어떤 옵션이 있는데 이건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버려진 이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아무도 믿지 않는. 근데 뭐든지 다 있어. 그러니까 군대도 한 2년 있어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놈이에요. 네. 그지 어디 부대가 다 비슷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소피스트들을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각각 보면 네. 그냥 나와서 이런 주장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남기는 문서의 양이나 그들이 이끌고 있었던 그렇죠. 그 제자들이 어마어마하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정교하게. 그렇지. 짤- 나름대로 이분들도 지금 그냥 그 게시판에 글 한 번 쓰신 분들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야. 예, 응. 추천수 조회수 막 10,000단위 이상의 한 개파를 거느신 보스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논문 100편씩 나오고. 근데 이 아지따 깨사깜발리 같은 경우에는 깡쌤이 생각이랑 동일하지 않습니까? 깡쌤 유물론 완벽한 유물론자잖아. 그렇죠. 천주교 다니는 유물론자. 예, 죽으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기본적인 없다. 제 어떤 사고는 유물론 베이스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깡쌤은 굉장히 긍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소위 형이상학적인 베이스는 저도 유물론 쪽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여기서 유물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인생의 목적이 그냥 즐기면 되지 뭐가 있냐, 뭐 이런 쪽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초자 최후의 삶이니까. 근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막 나가는 건 또 반대하기 때문에. 욜로의 선구자. 저는 욜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왜죠? 왜요? 뭘 좋아합니까 도대체? 좋아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냥 즐기자. 이런 주의는 좀 아니긴 한데. 이 욜로가 또 그냥 즐기자는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욜로는 뭐 철학적인 뭐 내용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와, 깡쌤 3번 선택했습니다.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아제타 깨사깜발리 그리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물론적 관점. 실제로는 이번 생이 그냥 마지막 생이다.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면 윤회를 베이스를 한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윤회에 대한 베이스가 있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고 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회는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죽고 나서 또 영혼이 남잖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주장이 또 따로 있어요. 어떤 주장이?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한 번 사는 건 맞고 그 이후에 영혼이 남는다라는 거 없잖아요. 지금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지. 다시 태어나긴 하지. 그러니까 윤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건 요거네. 그러면. 깨사깜발리는 그런 게 아니까 영혼이 없다는 거야. 영혼이 아트만이 됐든 영혼이 됐든 뭔가 남는 그러니까 거 저는 없고. 유물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럼 아니야. 뭔가 다른. 근데 그러니까 내 사상에 맞는 거는 없네. 똑같은 건 없네. 그렇죠. 그쵸? 사실은 독실이나 나는 이 6가지 중에 맞는 게 없고 우리는 그 바라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에 가야 이제 브라운만도 나오고 우리는 그쪽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완벽한 유물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뭐 때로는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죠? 우리 영혼의 색깔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질들의 움직임이 원자들의 움직임이다. 그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많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잖아. 생각하는 거고 정신이라는 건 뇌의 부산물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 의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 합리적이라고 할게요. 합리적이니까 그 합리적인 주장들에 동조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표를 해보자고 하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손을 들 거야. 아마. 그런가요? 그 사실명제와 근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위명제 좀 구분을 해야 되긴 하지만. 아니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을걸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 더 그럴 수 있겠죠. 서구 사회에서도 많고 우리나라도 그때 설문조사한 거 봤는데 50% 이상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걸로 봤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는다. 좀 종교적인 게 높은 편인데 유럽 쪽은 또 그게 상당히 많이 낮다고 들어가지고 요즘은. 근데 어쨌든 독실이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그렇지?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아닌 것 같아. 뭐가 남는 게 있겠지. 특히나 그러니까 뭐 영혼, 뭐 나중에 천국 가지고 이걸 떠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유물론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뤘기 때문에 네. 얘는 의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김도희는 당연히 잠깐만. 김도희도 생각해보면 유물론자 아닌가? 왜요? 그 약간 그 죽은 다음에 사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꼭 유물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깨사깜발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사깜발리가 모든 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생성하고 끝나면 그냥 끝이지 뭔가 도덕적인 이런 원인 결과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영혼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깨사깜발리가 물질로 모두 결정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얻어냈잖아요. 득템을. 네네. 그런 사유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현대 과학자들도 얘기할 수 있지. 그냥 뇌든 그냥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인 게 있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물질적인 거에 대한 거 영향만 생기고 다른 거에 외부 영향은 전혀 안 받더라. 뭐 감각기관도 있고 인지작용도 있는데 네.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뇌가 그냥 죽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인 거지 뭐. 뇌가 죽으면 뇌의 물질은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으로 돌아간다. 감각기관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야. 물질도 어떤 걸 형성될 때요. 다 다르게 형성되잖아요.
지금 저희 4명 패널 있으면 4명도 물질이 다르게 다 형성되잖아요. 보이는 네네. 외양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게 그냥 우발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물질도 어떤 형성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 100% 물리적인 힘만 발휘되는 거야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독실이는 여기 반대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물활론자, 그렇죠. 애니미즘의 김단님께서 아니 그렇지 그럴 만한 게 진짜 그 말 듣고서 그렇구나 싶었었던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주장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을 때 모든 물질은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모여 있는 거지. 근데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AI를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할 때 중국어방에 대한 얘기를 혹시 최 사장님 했었었나요 그때? 독실이가 했었어요. 제가 했었어요. 중국어방. 언제? 왜 했어 내가 그걸? 그 잠깐 중국어방 논쟁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었냐면은 그때 했습니다. 그 외계인과의 접촉 때 언어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화장실 갔나? 내가 없어졌었는데 중간에. 아니 끝까지 있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그 바지 똥 싸가지고 빨라갔었구나. 예,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치겠다. 중국어방 초딩들. 논쟁 때 중국어방에 대한 그 소개를 할 때 그 뭐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제 파해를 하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어방에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실제 중국어를 하나도 몰라. 그런데 이제 글자를 보고서 정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걸 해갖고 사전을 검색을 해갖고 그 사전에서 그러니까 매뉴얼이 너무 두꺼운 매뉴얼, 몇천 페이지짜리 매뉴얼이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매뉴얼을 보고서 그대로 중국어는 하나도 모르지만 그거를 그냥 3살, 4살짜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 한자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답을 써준다. 그럼 그거는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걔가 그렇지.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기계적인 거다. 그냥 편집 과정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파해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 못하는 게 맞지만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전체는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파해법이 있어요. 개인, 그 사람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중국어를 모르는 게 맞아. 근데 중국어 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결국엔 중국어를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도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두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 상호작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걸 영혼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순간 딱 들었었어요. 그 시스템 전체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놀랍게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야, 이걸 뭐 하루 종일 시간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저희 지대 넓이아식 가장 자주 하는 이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탁상 공론. 그렇죠. 예, 이게 오랜만에 다시 되니까 너무 재밌고 그래요? 빠져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육사 외도 중에서 6개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3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일단 뒤에 나오는 3명 있지 않습니까? 4번, 5번, 6번은 사실 앞에 거에서 조금씩의 변주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이걸 좀 묶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세종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야지. 아직 세존의 세자도 그렇죠. 등장하지 않은. 세존은 아직 등장도 안 했다. 등장도 안 했고 어떤 배경 설명과 이 사이비 종파들의 그렇죠. 난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왕, 회장님이라고 할까요? 아자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시고 야, 이 바보야. 아자따 사또, 외대의 붓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이 6명 육사 외도의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더라 라는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각 한 명 한 명 육사 외도에 대해서 한번 변명도 해보고 반론도 해보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세존까지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10초씩 오늘 어떻게 좀 들었는지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육사외도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무슨 부처 이전의 이단자들이다 혹은 뭐 깨달음을 잘못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패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살면서 육사외도의 생각대로 한 번씩은 살아가게 되거든요.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빨리 알려면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육사외도 부분은 선입관이 있는 거야.
어차피 육사외도고 그리고 이제 경제에 남아있는 것도 잠깐 나오고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한 다음에 진행하니까 그래서 처음엔 넘겼다가 그래도 이거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씩 고찰해 보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소피스트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육사외도를 좀 강조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다라고 해서 좀 가져와서 함께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사실 그건 거죠. 우리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출가 생활의 이점. 출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논쟁은 영혼이 과연 실제하는가? 그렇죠. 이거 갖고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왜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출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근데 먼저 얘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육사외도의 얘기들을 좀 듣다가 사실 좀 친숙하기도 하지만 별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냥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야 좀 다르구나. 역시 천재다. 그래서 세존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저 혼자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김도인이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재밌을 거예요. 왜 세존이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인가? 다음 시간에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창으로 사람 찌르고 이런 좀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잔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또 다 죽여버리네. 네, 그렇죠. 어떻게 막 열과 오를 맞춰서 사람을 찌르고 다녔나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있던 어떤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이 형이상학 그리고 윤리학적 주제들 이 공론이죠, 공론 탁상 공론을 쭉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이 육사외도나 이런 사상의 원형이 지금 남아있는 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원형이 조금 남아있는 게 또 그리스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리스의 이런 어떤 철학적 전통과 이 인도나 이쪽의 어떤 철학적 전통 사이에 굉장히 어떤 유사점이나, 또 사실 언어나 그 민족적 유사성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리안계. 예, 아리안이라고 해요. 어쨌든 인도 유로피언 이쪽 계열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지금 이제 이쪽에 그 고대 외도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그리스 버전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젠간 또 한번 해보면 재밌겠네요.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그 그리스에는 어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없다. 예, 그리스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되게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했구나. 역시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되게 재밌고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붓다의 사상이, 이 책의 내용의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쌈 싸먹는 거죠. 얘네들 6개는 다 그렇죠. 바보다. 잘못된 거다. 비판이 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서 학문을 공부하면서 붓다의 사상만을 밀고 나갔을 거라는 거죠. 이 6가지 생각은 이거 안 좋은 점, 비판거리, 잘못된 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을 거고. 그렇지. 근데 지금 재미있었던 거는 세 번째 우리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가 맞다. 아직도 깨삭깜발리. 한 번 사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뭐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은 없다. 그런 게 어딨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당위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과학자들도 삶의 의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하는 삶 그리고 남을 돕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심지어 그 리차드 도킨슨조차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거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도희님이 마지막 10초 말씀하셨던 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그냥 그게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살면서도 보람된 삶에서의 어떤 수고하면서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옵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사는 거랑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혹은 지금은 뭐 리차드 도킨슨이 혹은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혹은 뭐 지대너에서 최 사장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엔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랑 분명히 저는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저는 잘 들었습니다. 네. 아멘. 다음 시간에 뒤에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